이 드라마의 제목은 슈룹. 슈룹은 우산의 옛말이죠. 오늘 3화는 드라마 제목을 슈룹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회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엄마 이마령은 개성대군에게 내리는 비를 따뜻하게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주었죠. 마지막에 나온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본인의 어깨는 비에게 다 내어주고 자식을 향해 우산을 기울인 중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중전이기 전에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엄마로서의 이마령을 섬세히 표현한 것이죠. 자, 오늘은 개성대군과 엄마 이마령의 장면들을 해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성대군의 진짜 모습을 고기인에게 발각되고 그 모습을 고기인이 대비에게 고자질을 하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죠. 허나 의외로 여기서 대비는 고기인의 고자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을 하였는데요. 뿌리가 썩어가는 왕세자를 둔 중전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던 대비였는데 어찌 이 좋은 정보를 들고 온 고기인에게 냉소적으로 대했을까요? 대비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현명한 처신을 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선 왕실의 권위를 지키려 한 것도 있고 이러한 태도의 이유는 이 멘트로도 설명이 됩니다. 분명 확실하지 않다 하셨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아닌 geb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궁중에 돌면 아마도 고기인께서 가벼운 입을 놀리신 것이 되겠네요. 대비는 자신만 쏙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둔 것이죠. 고기인에게 칭찬이 아닌 질책으로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해당 소문이 궁궐 안에 돌면 대비 본인이 아닌 고기인이 입을 놀린 것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러고는 정작 본인이 신상궁을 통해 개성대군에 대한 얘기를 흘렸죠. 그 아이에 대한 흉측한 소문이 국내에 돌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느냐? 대비는 고기인이 전한 정보를 현장에 방문하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이 헛웃음의 의미는 개성대군임을 확신하는 어떤 물건을 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흉측한 소문을 신상궁에게 특정해서 낸 것 또한 대비의 계획 중 일부일 것입니다. 신상궁은 본래 대비의 사람이었죠. 대비가 스파이 역할로 중전에 붙여둔 것이었습니다. 허나 신상궁은 중전 곁을 오랫동안 지켰기에 대비 역시 아직까지 신상궁이 자신의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겁니다. 때문에 개성대군에 대한 흉측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흘려 중전이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는지 보려한 것입니다. 중전이 만약 대책을 마련해 개성대군의 은밀한 행적을 막는다면 이는 신상궁이 자신과의 얘기를 중전에 알려준 것일 테니 신상궁은 더 이상 대비 본인의 사람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겠죠. 지금 대비 옆을 지키는 상궁은 세자가 중궁전에 있음을 말했으니 신상궁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비밀 정각을 불에 태워 흔적을 지운 중전을 보고 대비는 신상궁과 중전이 한편임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상궁은 완전히 중전의 편이죠.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던 이마령을 쭉 지켜온 신상궁은 이미 중전의 편입니다. 그 증거로 비밀 정각에 불을 낼 수 있게 중전에게 지름길을 알려준 것도 신상궁이고 결정적으로 둘은 오늘 공진단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알지? 자네 그거 먹으면 이제 자네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신상궁은 중전이 내린 공진단을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중전이 보는 앞에서 공진단을 까먹었죠. 이는 고민할 것도 없이 자신은 중전의 사람이란 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밀 정각을 불에 태움으로써 대비의 계획을 막은 중전, 이 또한 통쾌한 복수입니다. 과거 대비가 태인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모두 불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중전 역시 증거를 모두 불태워 없애 대비의 계획을 막은 것이죠. 증거를 없애는 방식은 똑같았으나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비가 불태운 증거에는 사람의 죽음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중전이 불태운 것에는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목숨이 아닌 오직 증거만이 불태워졌죠. 이 또한 대비의 뒤틀린 생각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성대군의 비밀 정각을 불태움으로써 대비로부터 아들을 보호한 중전, 허나 자신의 비밀 정각이 불타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개성대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비밀 정각은 개성대군이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중전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을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불에 타고 남은 비밀 정각을 들어선 개성대군은 자신의 흔적이 없어진 공간에서 깨진 거울을 보게 됩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은 깨져 있었죠. 이는 개성대군이 지키고 있던 자아가 철저히 깨졌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깨진 거울 위로는 물방울이 떨어지죠.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이 떨어진 것이겠지만
이는 개성대군의 눈물로 보는 게 의미적으로 맞겠죠. 깨진 자아에 떨어지는 눈물.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당한 개성대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죠. 개성대군은 높은 위치의 사람이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자신 역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허나 살기 위해, 숨통을 트이기 위해 비밀 정각에 자신만의 거처를 마련하고 여장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헌데 그런 공간을 어머니가 태웠으니 자신이 살 이유도 없다고 느꼈을 개성대군. 허나 엄마 이마령은 달랐습니다. 신발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오직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가장 채통을 지켜야 하는 신분이지만 궁궐의 어떤 궁녀보다도 빠른 발걸음으로 궁을 가로질렀습니다. 비밀 정각을 불태움으로써 아들을 지키고 내면적으로도 개성대군을 숨쉴 수 있게 해주었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그림을 꺼내어보라는 어머니. 그리고는 자신이 아끼던 비녀를 개성대군에게 건네줍니다. 이 비녀를 건넨 이유는 개성대군을 딸로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엄마가 가장 아끼는 비녀다. 내게도 딸이 생기면 주려 했던 것인데 너에게 주마. 그 의미를 아는 개성대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동안 혼자 전전긍긍하던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든든한 사람인 엄마가 인정해 주었으니 이제 개성대군은 혼자 무겁게 비밀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같이 들어줄 무게이니까요. 굳은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엄마 이마령은 앞으로도 우산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나온 것처럼 자신보다도 아들을 위해 우산을 기울여 주겠죠. 아니, 해당 그림을 보면 딸을 위해 우산을 기울여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리고 이 장면이 그림으로 끝나는 건 역시 개성대군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을 펼쳐보는 것처럼 이날의 기억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꺼내볼 수 있는 한 편의 그림으로 남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온 OST 역시 좋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밝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전 리뷰 영상에서 왕이 책에는 없는 질문을 할 거라는 것, 소천에서 백성들과 함께 자란 성남대군은 다른 답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방해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는 것, 1대1 과외를 받지 않은 보건군이 복병이 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내피셜이 오늘 3화에서 맞아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고편을 보면 2차 시험으로 소천에 퍼진 역병을 토론할 것으로 보이니 이것까지 적중하였네요. 앞으로도 제 추측이 맞아 떨어지길 바라면서 앞으로 중전 이마령과 함께 극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는 성남대군의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초시에서 대군들과 왕자들이 각자만의 대답을 제시했지만 성적과 별개로 왕을 가장 웃게 만든 답은 성남대군의 답이었습니다. 선을 하나 그어 2개의 반달을 만들어 보라는 문제에 누구보다도 쉽게 단지 선의 굵기만으로 반달을 만들어낸 성남대군. 왕 역시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며 성남대군의 깨어있는 생각을 흡족해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런 생각은 해보질 못했구나. 재밌고. 다음 뚝을 쌓는데 필요한 인부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에는 모두 다 과외를 통해 배운 철저히 계산된 인부의 수를 답으로 냈지만 성남대군만 유일하게 문제 자체에 오류를 짚으며 계절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점, 농번기에는 백성들이 둑을 만드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소촌에서 백성들과 함께 자란 성남대군만이 내놓을 수 있는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 대답은 단지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써낸 답안지죠. 본디 왕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 공식을 대입해 문제를 풀어내는 간단한 자리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성남대군은 확실히 태평성대를 이끌 왕의 자질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넷째가 성남대군한테 이런 말을 했죠. 형님, 저희들 몰래 공부 좀 하셨습니까? 공부는 무슨 그냥 얼결에 된 거지. 성남대군의 평판 역시 종합 성적 꼴찌에 머리보단 머리를 쓰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방에 혼자 있는 성남대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항상 책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배동 시험에 참여할지를 고민하던 순간에도 성남대군 앞에는 서책이 있었죠. 이는 성남대군이 단순히 생각이 트여있고 몸을 잘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왕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 역시 갖추고 있음을 작가님이 틈틈이 보여준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험에서 의성군이 1등을 차지하지 못하자 영의정과 황규인이 복시 시험을 더 철저히 준비할 것을 얘기했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배동이 되는 왕자가 세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고편에서 영의정이 대비에게 찾아가 힘을 보태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번엔 제게 힘을 보태주셔야겠습니다. 자신의 손자 의성군이 배동시험 1등을 차지할 수 있게 손을 써달라고 할 것으로 보이네요. 초시에는 왕이 돌발 문제를 내었는데 복시에는 그마저도 대비의 힘을 빌려 황은영이 의성군에게 문제를 유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예고편을 보니 성남대군이 자신의 형 세자의 건강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죠. 그리고 형을 살리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가 혈어거를 고칠 수 있는 의원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전에게 신상궁은 태인세자의 혈어거를 고쳤던 유상욱 어이가 오래전 강원도에 머물며 역병 치료에 전념하다 불에 타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상욱 어인은 오래전 사망했다옵니다. 강원도에 머물며 역병 치료에 전념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처에 불이 나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들었습니다. 유상욱 어이의 불에 탄 시신이 소지품과 함께 발견되었다 합니다. 결국 태인세자의 혈어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도 아는 사람도 모두 없어진 것이죠. 허나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지품과 함께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지 소지품으로 해당 시체를 유상욱 어이로 특정한 것이죠. 아무래도 유상욱 어이의 소지품과 함께 탄 시체는 유상욱 어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혈어걸 치료법을 알고 있는 유상욱 어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 강원도에서 역병을 치료했다던 유상욱 어이, 지금 현재 역병이 일어나는 곳은 소촌의 운막촌이죠. 유상욱 어이가 어이로서 소명감을 가진 훌륭한 어이라면 이번에도 역병이 벌어지고 있는 소촌 운막촌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이를 성남대군이 찾아낼 것으로 보이네요. 혈어걸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 병자에 고치는 의원 하나 찾읍시다. 예고편의 이 뒷모습이 유상욱 어이이길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앞으로 펼쳐질 2차 배동 시험의 문제로 왕은 서촌 운막촌의 역병 문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촌 운막촌 문제를 우리 왕자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하오. 만약 시간 순서가 서촌 운막촌에서 혈어거를 치료했던 유상욱 어이를 성남대군이 찾고 난 이후 2차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면 왕이 고민하고 있던 운막촌 역병 문제를 어이 유상욱의 지혜를 빌려 성남대군이 또 한 번 명쾌한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궁궐 안에만 있었던 의성군과 보건군과 달리 성남대군은 형을 살리기 위해 역병이 번지고 있는 서촌 운막촌에도 직접 들어가 자신만의 해답을 얻고 돌아왔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 않은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궁녀의 손에 있는 화상 자국인데요.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건 대비가 증거를 없애는 방법 중 하나인 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 이 궁녀가 과거 불타던 내의원에서 태인세자의 병상 기록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닐까 했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 유상욱 어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복선이 나왔으니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슈룹 3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영되는 슈룹 4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 리뷰가 드라마 시청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슈룹 함께 정주행합시다. 엄마가 가장 아끼는 비녀다. 내게도 딸이 생기면 주려 했던 것인데